이것은 아스코라고 해서 미국의 임상조행학회에서 한 가이드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냐면 아직까지 확인된 데이터에서는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작용제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예방 목적으로 사용돼서 권장되는 약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록섹틴이라고 해서 신발타란 상품명으로 국내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유일한 치료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록섹틴에서 혜택약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암 치료할 때 의사님들이 잘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을 23가지 중에 좀 랭킹을 좀 매겨봤는데 가장 양방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의과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은 1번이 통계적으로 한 77.2%가 무감각 감각 저하가 의사님들 입장에서 의사들의 한 77.2% 암치료 의사분들이 이거는 양방만으로 어려워요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또 57.7%, 즉 양방에서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약에서 도움된 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10명 중에 한 5명 이상은 한약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포지센병원 한방과장 장수환입니다. 오늘은 아마노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질환이죠.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장애라는 이 질환에 대해서 한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 장애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항암을 하시다 보면 항암 중에 이제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을 의과에서 상당히 관리가 좀 어려워하는 그런 증상에 속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방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여러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암 치료 중에 좀 도움이 되시고자 오늘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장애에 어떠한 한약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병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약자로 CIP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항암제가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보고요. 현재 이 말초신경 병증에 이런 항암제 유발된 이런 증상을 현대약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 병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과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최근에선 여러 의사분들이 한약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이 어떤 도움이 받는지 그 근거를 알려드리고 대표적인 약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작약 감초탕이라고 하는 한방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우치아 신규안이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삼 양용탕이라고 하는 이 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병증이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암제 유발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병증은 말초신경의 병증이 온 건데 항암제로 유발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경에 독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항암제 보통 세포독성 항암제 때문에 말초신경에 독성이 있는 건데요. 이런 항암제를 치료받은 환자의 약 한 30에서 40%가 이 말초신경 병증이 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고령이거나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쉽게 발생을 하고 더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이런 치료할 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초신경 병증의 원인은 이제 주로 이 뉴런에 대한 신경 독성 효과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감각 증상은 이제 운동성이나 자율성보다 더 큰 감각 이상 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초신경 장애, 이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장애의 증상은 손발 저림, 감각 둔함이 이제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부작용인데요. 특히 이제 팔,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저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찌른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화끈거리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접촉이 상당히 과민되거나, 균형 장애가 있어서 걷기가 불안정하고 휘청휘청거리기도 하고 물건을 잡기가 어려운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근력이 약화되는 현상과 또 소변과 대변 조절이 어려운 배변의 이상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말초신경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상은 암 치료율을 많이 좀 떨어뜨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항암제의 어떠한 적정 용량이라든가 이 기간의 투약을 불가능하게 해서 암 치료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 말초신경병증이 특히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항암제의 바로 치료의 영향을, 즉 항암을 줄이거나 쉬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어떤 항암제 더 특이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유발하는 항암제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크게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탁산계, 백근계, 빈카 알칼로이드계라고 하는 항암제에 속하는데, 이 탁산계라고 하는 항암제는 이제 도세탁셀, 파크리탁셀, 그리고 이제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알부민 현탕이 파크리탁셀이라는 항암제가 대표적이고요. 백근계는 이제 옥살릴플라틴,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처럼 플라틴이라고 끝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백근계 항암제입니다. 여기 탁산계는 끝이 탁셀이라고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빈카 알칼로이드계 이제 항암제는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이런 항암제가 대표적으로 말초신경 병증을 유발한다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병증은 이런 항암제를 투여를 하거나 또 횟수가 거듭할수록 증상이 좀 더해지고요. 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이 증상이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신경 독성이 어떠한 이제 항암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온 그림입니다. 이런 항암제는 용량 의존적이란 말을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나면 지날수록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또 누적돼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여러 주기의 신경독성 항암을 투여 후에 용량을 고농도로 하면 할수록 전체적으로 투여한 용량에 의존해서 이 말초신경병증이 더 심해진다는 그런 부작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항암제들, 이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키는 항암제를 알아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근계 항암제가 대표적으로 이 말초신경병증의 유발 원인입니다.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시스플라틴 항암제가 대표적으로 말초신경병증을 많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항암제는 이제 40년 정도 아주 오랜 전부터 널리 사용된 항암제인데, 여러 항암제 아직까지 세포독성 항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독성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신장에 어떤 손상을 주거나 골수 억제 독성이나 뭐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신경병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귀의 독성이 있어서 청각에 이상이 있어서 이명이나 청력에 상실도 올 수 있는 상당히 부작용이 있음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항암제 중에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런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방의 도움을 같이 받으시는 것이 훨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특히 이 백근계 중에 시스플라틴은 가장 자주 말초신경 독성이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따가 설명드린 옥살리플라틴이라는 백근계 항암제도 있는데, 이 옥살리플라틴과 시스플라틴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한 30-40%에서 이 신경병증이 즉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발생할 정도로 비교적 흔하게 부작용 이것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파크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이라는 이 항암은 여성암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암입니다. 자궁경부암, 난소암 이런 여성의 어떤 부위에 암이 생겼을 때 대표적으로 하는 항암제가 파크리탁셀과 카보플라틴 항암인데, 이런 조합에 하는 환자에서도 이렇게 이런 동일한 비율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백근계 항암제 중에 시스플라틴은 말초신경 독소에 가장 자주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백근계 항암제에 카보플라틴이라는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 카보플라틴은 아까 말씀드린 시스플라틴이 너무 강력한 독성이 있어서 그것을 개량한 항암제인데요. 이 카보플라틴은 시스플라틴보다 신경 독성이 좀 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신 얘는 백혈구 감소나 빈혈과 같거나 혈수판 감소 같은 골수 독성이 좀 더 혈액의 독성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옥살리플라틴이라는 백근계 항암제인데요. 이 항암제 역시 대표적으로 말초신경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급성 신경병성 통증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부터 오는 경우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치료 주기부터 시작해서 약물 주입한 후에 한 2-3일 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손이나 얼굴 또 구강에서 심하게 주던 한냉성 유발성에 의해서 찬 바람을 쐈거나 어떤 찬물을 먹거나 이렇게 그런 작원이 오면
한냉 주발성 감각 이상이 오게 되고 특히 얼굴에 찬바람이나 찬 음료가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바로 알 수는 없고요. 보통 이것은 다른 항암제와 같이 복합제로 많이 쓰는데 폴폭스라고 하는 항암제도 들어가 있고 폴피리녹스라는 항암제, 또 젤록스라는 항암제에 이게 속해 있습니다. 폴폭스라는 항암제는 대장암 위암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항암제고요. 주사제입니다. 폴피녹스는 췌장 담도암의 가장 표준 치료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암종인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폴폭스를 합니다, 폴피녹스라는 항암을 합니다 라고 만약에 설명을 드신다면 손발이 저릴 수 있어요 라는 가이드를 듣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방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젤록스라는 항암제는 이제 먹는 항암제를 먹으면서, 즉 젤로다라는 항암제를 보통 2주 먹고 1주 쉬고 3주 간격으로 옥살리플라틴을 보통 하게 되는데, 보통 위암, 대장암, 췌장암 이런 항암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을 하고 있다 하면은 내가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손발을 좀 저린 것을 많이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이 옥살리플라틴의 독성은 특징적이 이따가도 한 번 더 언급이 되지만 약을 끊었음에도, 이 주사를 치료를 끊었음에도 수개월간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신경마취에 나타나는 환자의 한 80%는 부분적으로 호전이 되고요. 절반 정도 환자는 한 8개월 이내에 완전히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암제는 용량 의존적인 부작용,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환자는 이런 항암을 투여하면 양이 많을수록 용량 의존적으로 진행이 되고, 일반적으로 투여된 용량에 의존해서 더 부작용도 더 심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코스팅 현상이라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항암을 끝내고, 즉 항암을 이걸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플라틴이나 특히 옥살리플라틴 항암을 하면 이 코스팅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의과가 치료를 해도 잘 안 된다면 한방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항암제 중에 이제 탁상계 항암제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세탁셀, 파크리탁셀, 또 아브락산이라고 알려있는 알부민 결합 파크리탁셀 항암제가 탁상계 항암제입니다. 이 탁상계 항암제는 역시 용량 의존적으로 통증이 있고 감각 신경병증을 유발하고요. 일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면은 부분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약도 여러 일단 암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파크리탁셀이라는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 항암제에 사용한 환자의 한 절반 이상이 급성으로 통증이 이제 발생하는데, 파크리탁셀 이런 탁셀계 항암의 특징은 근육통처럼, 근골격 통증처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이 또 분명한 신경손상 이런 건 아니지만 말초신경 병증과 임상 특징이 상당히 공유되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 병증의 범주에서 많이 이것을 다루게 되고요. 이 독성은 치료를 끝나고 나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한 절반 정도 환자에서는 호전이 되지만 약 25% 환자, 즉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환자가 심한 손발의 감각 손실과 불편함을 유지하는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항호르몬제인데요. 항호르몬제는 이제 보통 유방암 중에서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그런 유방암 환자들이 주로 항호르몬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치료 효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폐경 전에는 타목시펜이라는 항호르몬제를, 폐경하고 나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항호르몬제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항호르몬제는 보통 먹는 요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아로마타제 억제제, 대표적으로 아르미덱스, 페마라로 많이 상품이 알려져 있는 이런 약은 관절통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말초신경 염증의 부작용을 알려져 있어서 어떤 근육통이나 관절통, 이런 저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5년 동안 계속 좀 드셔야 되는 건데 저림이라든가 관절통이 해결이 잘 안 되면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 호르몬 여성을 유방암에도 한방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의 부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말초신경 병증에 현대약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초신경병증 치료의 예방과 관계돼서는 어떻게 가이드가 되어 있는 불행하게도라는 표현이 이제 먼저 나와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예방치료법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증상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중적인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 기반에서 효과적인 치료법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질환이 바로 말초신경 병증 장애, 손발 저림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아스코라고 해서 미국의 임상조형 학회에서 한 가이드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냐면 아직까지 확인된 데이터에서는 이런 말초신경 병증의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작용제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예방 목적으로 사용돼서 권장되는 약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가이드에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록섹틴이라고 해서 신발타란 상품명으로 국내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유일한 치료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치료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또 있죠. 이 둘록섹틴에서 혜택의 양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안 드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진통제를 써보고 신경치료제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참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거나 항암제 용량을 줄이거나 멈추거나 심한 경우는 그 항암제를 빼는 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말초신경병증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런 젓가락을 못 들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도 못하거나 이런 상당히 부작용이 좀 심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는 항암을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제 변경을 해야 되는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유지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만약에 근육통이 있거나 보통 이제 탁셀계 항암이라고 해서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아브락셀 이런 항암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통을 병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약이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를 쓰거나 글루타민이나 비타민 E 같은 또는 저림에 대해서는 비타민 B12 같은 것을 대증 치료를 보통 양방에서 많이 하였는데 이런 걸 하더라도 충분한 완화 효과가 없지 못해서 그 예방적인 치료가 좀 한방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또 치료를 더 완화하기 위해서 한방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일본의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2년에 도쿄대학 완화의학부와 국립암센터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일본의 핵심적인 암치료 병원에 특히 이제 완화의료팀에 근무하는 의사 311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치료가 의과에서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약을 쓰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선들한테 물어봤다는 건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의사선생들이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1978년도부터 암치료 한약을 써와서 많은 영역에서 양방도 하고 한방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양방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한방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근거 기반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약은 완화의료 의사 중에 높은 비율로 약 한 64.3% 정도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처방을 현재 하고 있고 암 환자 증상을 좀 줄여주거나 특히 항암 중에 부작용을 조절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한약이 그런 것을 제공할 수단으로 좀 보인다라는 결과와 이런 완화의료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한약의 효능을 인지하고 있다. 왜 인지하냐면 일본은 모든 의대에서 한약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회에서도 해마다 이런 것을 가이드하고 신규 의사들한테도 교육하고 기존의 의사들한테도 업데이트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연구를 먼저 여러분에 설명드린 것은 대부분의 암 치료하는 의사들이나 또는 암하는 분들이 이제 암 치료에 이런 부작용 관리에 한약을 써야 되는지를 아무래도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 한 4, 50년 정도 먼저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시면 좀 더 참고가 되시기 때문에 요 근거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의사님들은 더 자세하게 설명했냐면 암 치료할 때 의사님들이 잘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을 23가지 중에 좀 랭킹을 좀 매겨봤는데 가장 양방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의과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은 1번이 통계적으로 한 77.2%가 무감각 감각 저하가 의사들 입장에서 의사들의 한 77.2% 암 치료 의사분들이 이거는 양방만으로 어려워요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 치료할 때 의사들이 양약만으로 암 치료법 중에 여러 보조 치료만으로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환이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말초신경 병증, 손발 저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방에서 한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록세틴이나 이런 걸 해도 안 되는 경우엔 손 놓을 수가 없잖아요. 항암을 계속 해야 되거나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일본은 의사들이 한약을 쓸 수 있으니까 한약을 쓴다는 것이죠. 그 쓰는 비율은 57.7%, 즉 양방에서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약에서 도움된 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10명 중에 한 5명 이상은 한약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암 치료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굳이 한약을 쓸까요? 양약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약물 치료 옵션이 양약만 쓰는 것보다 한약을 쓰면 훨씬 더 옵션이 더 높다는 의견이 한 72%고 다른 치료법이 효과가 없거나 더 적절한 치료법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한약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토 요시하루라는 분은 이 혈액조약내과 선생님이고 도쿄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방에서 항암제라는 말초신경제에 대한 결정적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혈액조약내과 교수이지만 약물 치료, 즉 항암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바로 손발 저림, 말초신경 장애 때문에 생겨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런 치료 효과가 불충분하고 생명 예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약이 중요하고 한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가 당장 지금 생명과 관계된 항암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약의 역할이 많을 것이다. 이 손발 저림엔 특히 한약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모토 요시하루 교수님은 국내에 출판된 한약 암 치료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이분이 한 2년 전에 오셔서 이런 설명을 국내 의료진과 한의사들에게 이제 또 이 설명을 자세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의외로 양방에서 잘 안 되는 질환이 있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한약을 쓰는구나 라고 제가 앞에서 한 번 더 여러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한약이 이런 말초신경 병증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3가지 대표적인 약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작약감초탕이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약감초탕 그리고 이따 나오는 우차신기한 약은 특히 이제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뭐라 그랬죠? 앞에서 탁상계 항암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근육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항암이라 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낮출 때 이 두 약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항암을 할 때 이것을 이 항암 중에 투약하는 겁니다. 이 항암 중에 끝나고 쓰는 게 아니고 항암 중에 투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항암제 부작용에는 하지통이나 요통, 저림 등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파크리탁젤 항암은 장기간 쓰면 쓸수록 발현 빈도가 높고 보통 항암하고 나서 이틀이나 한 5일에 아주 정점을 근육통이라든가 손발 저림이 많이 동점에 이르다가 서서히 호전되는데 주로 이제 골반이나 팔대 근육으로 또 등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약감초탕이라는 약은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작약이라고 하는 약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초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2가지 약만 들어가 있는 게 작약감초탕입니다. 작약감초탕은 특히 이제 일본 의사님들도 근육통에 일반 진통제로 많이 쓰이고요.
저 역시 또 저 국내 한의사분들 역시 많은 근육통에 소염 진통작용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이 일반적으로 쥐가 나거나 근육통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되는데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근골격 통증에 많이 쓰니까 이게 암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임상 연구를 해본 겁니다. 어떤 걸 임상 연구했냐면요. 난소암 환자분들 중에 남소 앞에서 제가 했지만 여성암들은 파크타셀 카보프라틴을 가장 전 세계 표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난소암 환자들이 이제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엔세이드라고 해서 소염 진통제를 써서 진통이 되면은 이 약을 쓰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염 진통제를 써도 한 2등급 정도, 즉 2등급은 뭐냐면 이런 진통제를 여러 차례 필요한 경우를 보통 2등급 해당되는 통증을 하는데 2등급, 그러니까 진통제를 써도 아프다는 거죠. 이런 환자를 한 20명을 대상으로 이런 근육통에 이 진통제를 쓰면서 이 엔세이드라는 소염 진통제를 기존 양방약 그대로 쓰면서 한약을 추가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자격감초탕이라는 약을 추가해 본 겁니다. 왜 이런 연구가 많으냐, 일본은 양약도 쓸 수 있고 법제 한약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한쪽은 안 주고 한쪽은 자가감초탕을 주고 비교 연구하기 상당히 쉽죠. 그런 의료 환경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이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첫 번째는 이게 통증이 여러 번 진통제를 써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를 했으면 더 진통제를 더 자주 써야 했을 텐데 그것이 자가감초탕을 써서 줄어드는지 통증 정도가 그것을 본 겁니다. 통증 정도는 보통 0등급은 아예 없는 거고요. 1등급은 진통제를 쓰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통증이고 2등급은 화장실에서 움직이면 아프거나 누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밤중에 종종 눈이 찌고 한두 번 정도 진통제를 쓸 정도가 보통 2등급이고 3등급은 거의 잘 수 없을 정도로 진통제를 여러 차례 필요한 경우 4등급은 말신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를 4등급인데 보통 2등급은 한두 번 진통제를 쓰는 거고 한 3등급은 여러 번 강한 진통제를 써야 된다는 건데 이 항암을 할 때 투여 전날부터 자극감초탕을 투여했더니 자극감초탕을 쓴 경우에는 지금 보신 대로 2등급 아래로 이렇게 통증 정도가 항암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오히려 항암 지나가면서 통증이 올라갈 때도 오히려 잘 통증을 관리하고 있는 정도가 좀 줄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양방 진통제만 썼을 때는 이게 3등급 가까이 가고 있어서 유의하게 통증 정도를 좀 줄여주는 것으로 이 자가감초탕이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감초탕은 또 속효성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항암 당일이거나 전날부터 보통 이런 파크리탁셀을 항암을 할 때 보통 같이 주는 경우가 많고 항암 중에 같이 쓰라고 가이드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자가감초탕을 썼더니 지속하는 것이 양방의 진통제, 그냥 일반 소염 진통제만 쓰면 평균 한 6일 정도가 통증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가감초탕을 썼더니 평균 3일 정도로 절반 정도로 좀 통증이 지속일이 유의하게 줄었다.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이고 좀 지속되지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만 쓸 게 아니고 이런 자가감초탕을 같이 쓰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것이 현재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차신기한이라는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차신기한이라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보통 남성분들 이제 갱년기 장애 일반적인 보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당뇨병 환자의 손발 저림에도 많이 도움이 돼서 많이 일본의 의사들이 당뇨병 합병증의 손발 저림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썼던 약이고요. 또 남성분들 갱년기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다리가 힘이 없거나 할 때 주로 보약으로 많이 썼던 게 우차신기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신기한이라는 뜻이 신장을 보강한다는 뜻인데 이런 비뇨기의 전립선 비대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항암의 부작용으로 그럴 때 쓰거나 또 당뇨 환자들 당뇨 합병증을 줄이고 당뇨를 점차적으로 줄여진다는 임상 연구가 나와 있는 약이 우차신기한인데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이 당뇨 합병증이 손발 저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약으로 많이 알려져서 이런 비슷한 증상인 항암 중에도 우차신기한을 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임상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도세탁셀이라고 하는 항암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우차신기한을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을 할 때 같이 줘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우차신기한이 이 유방 환자들의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을 같이 했을 때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데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약은 양방에는 아직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그거는 양방, 즉 미국의 의사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양약만으로 한정했을 때 얘기고, 한약에는 예방약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임상 근거가 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일본의 벨랜드 종합병원의 유방센터에서 하는 임상 연구였고요. 60명의 유방 환자를 대상으로 도세탁세를 치료를 하면서 33명은 하루 3번 우차신기한을 먹게 하고 항암 중에 27명은 메코발라민하고 비타민 B12가 양방에서 보통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구 투여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중에 양쪽이 누가 더 좀 좋아지는지를 봤는데요. 환자 특징은 60명 중에 이제 이런 항암제, 도세탁세라든가 파크레탁세 이런 것을 한 것을 한쪽은 우차신기한을 쓰고 한쪽은 메코발라민, 비타민 B12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치료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을 잘 견디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어떤 게 이제 차이가 나냐면, 보통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말초신경병증은 좀 등급이 있는데요. 보통 1등급은 아무 증상이 별로 없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뭐 감각이 좀 까끔거리고 무증상의 경우를 얘기하고, 2등급은 기능을 방해하지만 일상생활 동작을 방해하지 않은 그런 것을 보통 2등급이라 하고, 3등급은 일상생활까지 동작까지 방해를 하는 그런 감각 이상을 보통 3등급이라고 하는데, 그 3등급이 더 안 좋은 거죠. 어떻게 차이가 봤더니 우차신기한을 투여한 거는 이런 말초신경 병증의 발생률이 한 39.3%였고, 비타민 B12, 메코발라민을 복용한 거는 88.9%로 유의하게 이쪽이 절반 아래로 발생률이 적었고요. 병증의 척도도 이쪽은 한 2.7 정도인데 이쪽은 한 4.9로 이쪽이 우차신기한을 끈 쪽이 이제 이런 병증 척도도 훨씬 적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차신기한을 쓴 거니 지금 보신 대로 1등급, 2등급은 한 18.2%였는데 이쪽은 44.4% 정도가 나왔고, 우차신기한은 3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를 얘기했는데 우차신기한은 이런 게 없었고, 메코블라민을 쓴 경우는 3.7%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도 훨씬 2배 이상 많이 발생했고, 3등급 부작용도 양방 치료만 했을 때는, 이런 메코발라민만 했을 때는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수를 85일까지 추적 관찰했더니 우차신기한은 한 18% 정도가 또 2등급의 말초신경병증이 생겼다면, 비타민 B12, 메코발라민을 투여한 군은 한 48% 정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예방 효과는 확실히 우차신기한에서 발생했다. 즉 도세탁세라고 하는 이런 탁상계 항암에는 이 우차신기한이 예방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얘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차신기한은 신경병증 예방에 유용하다 되어 있고, 도세탁실요법으로 유방 환자에서 이 우차신기한을 병용 투여하는 것이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고요. 또 우차신기한은 대표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도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이걸 써서 어떤 신장이 더 망가지거나 간 기능이 더 안 좋아졌다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데요. 이와테 의과대학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항암의 가장 대표적인 파크탁세 카보플라틴을 썼던 케이스인데, 결론적으로는 우차신기한이 말초신경병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다기관 공동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여성암을 앓고 있는 특히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 환자는 기본적으로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 이런 항암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히 이제 파크리탁셀이 이런 경우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무작위로 14명에게는 아까처럼 비타민 B12를 주고 15명에게는 이 비타민 B12를 이번에는 주면서 우차신기한도 주는 그런 임상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차이가 났냐면, 우차신기한을 안 주고 비타민 B12만 준 경우는 이 3등급의 어떤 부작용이 한 14.3% 정도 나왔고, 우차신기한을 비타민 B12 같이 준 경우는 3등급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우차신기한이 아주 중증의 이런 손발 저림이 나타나지 않는 예방 효과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경 전도 검사에서 이런 우차신기한 군이 전체적의 비율 이상의 변도가 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우차신기한 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차신기한이라는 약 자체가 이렇게 파크리탁셀, 도세탁셀과 같은 탁신 계열의 항암에 대표적인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토 요시하루라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혈액저항약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피부 전이병소에 원인불명의 암 50대 분에게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을 썼더니 세 번째 주기부터 손발에 마비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차신기한을 이게 파크리탁셀을 썼기 때문에 일본의 의사님들은 이게 다 의대에서 다 배운다 그랬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양방만 하지 않고 한약을 쓰면 좋겠구나라고 일본에서는 이미 다 이게 가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차신기한이라는 약을 14일치 2주분을 복용을 시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량 그대로 항암을 계속 이런 항암제를 즉 용량을 줄이지 않고 정량을 하면서 우차신기한을 복용을 시켰더니 마비가 조금 개선됐고 마비는 있지만 일상생활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즉 2등급 정도는 되지만 3등급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치료를 계속 했더니 항암 효과까지 잘 줬다. 왜 항암제 안 줄였으니까요. 정량대로 써서. 그랬더니 완전 반응, 즉 완전 관해라고 해서 암이 완전히 이제 이런 CT나 이런 곳에서 안 보이는 그런 완전 관해까지 나와서 항암 반응이 상당히 좋게 한 도움이 되는 약이 바로 우차신기한이구나.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이런 증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증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증례인데요. 난소암 환자인데 난소 수술하고 나서 보통 난소암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안 보이는 암을 없애려고 보조적 항암이라는 걸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을 대학병원에서 1차를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1차를 하고 나서부터 양쪽 다리가 저려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한 상태로 오셨길래 자격감초탕이라는 약과 우차신기한을 같이 드렸습니다. 이 자격감초탕은 주로 근육통을 줄여주고 우차신기한은 주로 저림을 완화하고 또 예방도 하는 약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리고 의과에서는 리리카 캡슐이라는 말초신경염에 하는 약을 그리고 진통제를 같이 좀 주셨는데 양방약과 한약을 같이 준 경우죠.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져서 전혀 통증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 의과 선생님도 이 경험을 처음 저하고 협진을 할 때의 경험인데 이렇게 양방약만 했을 때 이렇게 빠른 효과가 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후에 보통 6차를 하셨는데 계속 이 항암할 때 전날부터 제가 자극감초탕과 우차신기라는 약을 드려서 그 뒤로는 전혀 이 증상이 없이 무사히 표준 치료를 6차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저에게 많이 고맙다라고 했던 그런 신경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은 사실은 한약이 도움을 많이 좀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한약이 있다는 것도 대단히 정보입니다. 외국에서 이미 의사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저는 실제로 많이 임상에서 하고 현재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자, 근데 이 우차신기한은요, 어떠한 연구가 있냐면, 방금 제가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같은 항암은 듣는다 그랬는데, 이따가 이제 백근계 항암도 이제 손발저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우차신기한이 백근계도 사용을 해서 좀 도움이 된 경우가 발표가 됐는데, 증례를 좀 많이 했더니 효과가 부정적으로 잘 안 들었더라. 그래서 현재까지는 백근계 항암을 할 때는 우차신기한은 도움이 안 된다고 아예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임상 연구가 과학적으로 발전됐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쓰느냐? 이 옥살레플라틴이나 시스플라틴 같은 백근계 항암은 인삼양탕이라는 약이 효과가 있는 걸로 임상 연구가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인삼양탕을 드리게 되고요. 무작위 임상시험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백근계에는 인삼양탕을 주고 탁상계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도색탁셀, 파크리탁셀, 아브락셀에는 우차신기한이나 자객감초탕 같은 약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대한암학회 가이드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삼양념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양념탕은 대표적으로 암 환자 보약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백혈구 감소나 혈소판 감소, 또 스스로 부작용을 줄여주거나 또 면역 증강제로 또 이 악액질이라든가 식욕부진 개선 효과로 다양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약이 바로 대표적인 암 환자 보약 인삼양탕인데, 인삼양탕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백근계의 이런 예방약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백근계 예방약이 양방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한방에서도 많지 않은데 인삼양탕이 임상용으로 이것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약입니다. 자, 인삼양탕은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암, 항암, 즉 항암을 하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의 구역질부터 또 손발저림, 다양한 골수적지에서 백혈 감소나 NK 세포의 저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런 여러 부작용을 멀티플하게 다양하게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암 환자 보약이 바로 인삼양탕입니다. 그래서 항암 중에 암 완화 의료에 범용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암치료 의사들의 설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항암 중에 정말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의 부작용을 많이 줄여서 항암 효과를 대표적으로 높이는, 표준 치료를 완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한약이 바로 인삼양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앞에서 다양하게 제가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인삼양탕에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연구는 나고야 대학 약학대학에서 워낙 이제 파크레탁세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린 백근기 항암 자체가 손발저림의 부작용이 양방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인삼양탕을 물에 녹여서 처리했더니 이 신경 변성이 인삼양탕을 통해서 농도우전적으로 현저히 방지된다는 것이 실험 연구로 밝혀졌고, 특히 인삼양탕과 인삼이 특히 옥살플라틴의 이런 신경질 예방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인자고, 특히 인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F2라는 이 성분이 특히 이런 말초신경병증을 예방하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기초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2015년에 나온 연구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가나자 의과대학의 이 연구팀에서 대장암 3기인 분들 대상으로 이런 항암을 할 때 수술하고 나서 대장암 3기에 젤로다를 먹고 옥살리플라틴을 주사를 3주 간격을 하면서 한쪽은 인삼양탕을 두고 한쪽은 인삼양 안 주고를 비교해 봤더니, 인삼양탕을 투여한 군이 이런 항암을 손발에 저린 누적대 말초신경병증이 유의하게 발생률이 줄었기 때문에 항암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더라라고 임상연구가 2020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구는 3기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26명씩 한쪽은 인삼양탕을 안 주고 한쪽은 주어서 비교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젤록스라는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젤로다라는 항암제를 2주 간격을 먹고 1주 쉬고 3주 간격으로 이제 이 옥살리플라틴 주사제를 맞는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법이 위암과 대장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살리플라틴이 대개 이 대장암에서 중요한 주사 치료제인데, 이것이 너무 부작용이, 특히 손발저림 같은 부작용이 심해서 누적 독성이라고 그랬죠. 계속 해야 되는데 8번 정도를 보통 하는데, 이거 할 동안 계속 누적 독성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한약이 좀 대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임상 연구를 한 겁니다. 이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번을 젤록스라는 요법을 했는데요. 인삼양을 투여한 20명 중에 2명 정도가 그레이드 2등급, 즉 2등급 아래에 손발저림은 있지만 생활을 방해를 줄 정도가 아닌 경우가 약 10% 정도 나왔고요. 인삼양을 투여한 거는 3등급은 없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 아주 영향을 줄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안 투여한 경우는, 인삼양을 안 투여한 거는 20명 중 11명, 한 55%가 2등급 아래에 부작용이 나왔고, 이 경우에는 4명 정도, 즉 20% 정도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월등하게 손발저림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8차의 항암을 하는 동안 2등급 이상의 누적 발정률이
인삼연탄 투여한 곳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인삼연탄 투여군이 이런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라고 임상연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인삼연탄은 대표적으로 보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심구토를 좀 더 줄여줬고요. 안승근에 비해서. 특히 이제 이런 전신권태라든가 식욕부진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원래 인삼연탄 자체는 일반 한의원에서도 현재 많이 투약하고 있는 보약인데요. 식욕이 너무 없고 근육통이 있고 이렇게 관절통이 있으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환자한테 일반인들의 보약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인삼연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삼연탄은 암 환자들이 암성 피로에나 근육통이나 이런 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있고, 앞에서 제가 작약감조탕이라는 약이 이 파크리탁셀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삼연탄은 이 파크리탁셀에 있는 항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아예 작약감조탕 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의사님들이 이제 항암 중에 한약을 쓰는 것을 주저하는 게, 이런 임상 연구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약을 쓰면 혹시 더 간 손상을 유발하거나 신장 손상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건데, 이런 걱정이 안 해도 된다. 인삼연탄은 오히려 한방 쪽에서 이런 항암 중에 써보면 간 보호제로서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임상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나 전이된 2차성 간암에도 많이 활용되는 간 전이 환자한테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질 때도 인삼연탄은 신장을 보호하는 약의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약의 항암 효과를 떨어뜨릴까 걱정하는데, 일본 의사님들도 그래서 혹시나 그럴까봐 이것을 추적 관찰했는데, 무재발 생존율은 인삼연탄을 투여한 군이 안 투여한 것보다 무재발 생존율이 더 좋았습니다. 크게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항암제만 쓴 것보다 인삼연탄 투여한다 해서 치료율을 떨어뜨리지는 않더라는 거죠. 또 전체 생존율 역시 인삼연탄이 대조원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 유의치 않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생존율은 인삼연탄을 투여한다 해서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항암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연탄은 옥살리플라틴에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가라고 이 카나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옥살리플라틴은 누적 독성으로 손발이 저리게 되는데, 인삼연탄 투여한 것이 누적 독성이 현저히 낮았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옥살리플라틴의 상대 용량 강도, 즉 상대적으로 용량을 높여서 쓸 수 있는 강도가 이 대조군, 즉 인삼연탄 안순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인삼연탄 투여군에서 상당히 고농도로 쓸 수 있게끔 해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의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다 의대의 혈액종양 팀에서는 뭐라고 결론냈냐면, 인삼연탄은 옥살리플라틴의 누적 말초신경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요. 또 이렇게 젤로달 먹고 옥살리플라틴 같은 이런 요법을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들이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투약 요법을 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한약이더라라는 것이 최근에 일본의 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 의사들은 여러 이제 실제 호전된 사례를 이제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 후쿠하라 케니치로라고 하는 외과 의사 선생님인데요. 인삼연탄이 이런 소화기암 환자한테 이런 부작용에 많이 유했던 증례를 발표하셨는데요. 후지이지 시립병원의 외과팀에서 발표한 건데, 74세 여성인데요. 1년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고요. 결정암 때문에 수술을 하셨고, 6주부터 이제 항암을 보조적으로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폴폭스라는 항암을 많이 표준 치료합니다. 이걸 했는데 10주, 5번 코스를 경과부터 식욕이 너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린 말초신경병증의 호소가 있어서 식욕 부진도 해결하고 손발 저림도 해결할 목적으로 인삼연탄이라고 하는 약을 하루 3번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폭스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식욕 부진과 말초신경병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삼연탄을 투여했더니 인삼연탄을 복용하고 8주 후, 즉 2달이죠. 8주부터 식욕 부진이 1등급에서 0등급, 없어진 거죠. 식욕 부진 자체가 없어진 거고, 한 3달 정도, 한 12주 정도 복용하에는 이런 말초신경병증도 현저히 증상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즉 인삼연탄은 일타쌍피죠, 그죠? 말초신경병증도 완화되고 식욕부진도 완화하는
그 외에도 불안 증상도 줄어들고 우울증도 줄어들다.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 되니까 우울증도 줄고 불안, 마음의 증상도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뭐가 좋으냐? 의사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삼양탕도 대학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약인데 이런 약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인삼양탕을 복용하면 뭐가 좋으냐? 바로 이런 폴폭스 같은 항암을 할 때 이런 부작용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항암을 안 줄이고 스케줄대로 이 주사제는 13번 정도 했는 경우였는데 13번, 13번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 안 줄이고 쓸 수 있다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표준 치료를 완수할 수 있게끔 도와준 그런 치료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논문으로 인삼양탕이 이런 폴폭스라는 항암에 상당히 대장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준 거고요. 이런 거는 구글이나 이런 데 다 오픈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증례가. 다음은 80세입니다. 80세 환우가 항암을 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기력도 없고 이런 분들이 밥도 못 먹고 손발도 저리다면 대부분은 아마 항암을 안 하려고 포기하려고 하실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암이셨어요. 위암 수술하고 나서 TS1이라는 먹는 항암과 시스플라틴이라는 주사제를 하셨는데요. 이 항암제는 좀 센 항암들입니다. 그래서 피로감과 식욕부진, 또 이 시스플라틴을 쓰면 말초신경 병증이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같이 왔는데 그래서 인삼양탕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TS1과 시스플라틴은 계속 유지하면서 중간에 피로하고 식욕이 없고 손발이 저린 부작용이 있어서 인삼양탕을 중간에 썼는데 피로감은 이거 보신 대로 줄어들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줄어들었고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2달 정도 후에는 식욕부진이 1등급에서 0등급으로 말초신경병증은 2등급으로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12주 후에는 1등급으로 줄었던 게 아예 이제 사라진 점점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증상이 심했던 게 좀 2등급에서 1등급에서 아예 없어지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인삼양탕 병에서 항암으로 인한 일부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곳까지 완수할 수 있어서 이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증례입니다. 다음은 저의 증례인데요. 이 환우는 66세 여성인데 대장암 4기 환자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항암을 하셨는데 CT상으로는 4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이지 않은 상태, 완전 관해라 항암을 중단했는데 약간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었고, 재발 억제 목적과 항암 부작용 완화 목적으로 좀 입원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상당히 정도가 말초신경병증이 좀 심해서요. 또 말초신경병증에 다리에 힘이 없는 부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지도 잘 걷기가 힘들어서 서 있으면 덜덜덜덜 거리고 푹 주저앉을 정도셨고, 발가락이 심하게 저려서 감각이 거의 없어서 철판 같은 것에 붙은 느낌이 드셨고, 손으로 찬물이나 차가운 것을 잡을 수 없으셨고요. 또 손가락의 힘 자체가 없어서 변기 레벨을 못 누르고 자동문의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못 눌러서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정도가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셨던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인삼양탕이라는 약과 봉독 크림이라고 해서 한의과대학에서 개발한 봉독이라고 하는 약침을 크림 타입으로 한 것이 이 말초신경병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임상 연구가 있어서 이렇게 외용제로는 봉독 크림을 드리고 먹는 약으로 인삼양탕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정도 되었더니 복용이 점점 좋아졌고요. 2달 정도 복용을 했더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 2등급 정도, 4달 정도 됐더니 많이 소실되는 그런 경우. 보통 이분이 하루 한 2번 정도 달여진 약으로 이번에 드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냐면 처음에 2024년 2월에서 점점 심해졌다가 한 4달 정도에는 어떻게 됐냐면 평지보행이 가능해서 평상시처럼 걸으면 오르막까지는 아직 좀 무겁지만 평상시에 보험이 휘청거리지 않을 정도가 되셨고, 발저림이 많이 없어져서 설반 붙은 느낌이 많이 소실되셨고, 찬물과 찬물건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셨고, 손가락에 힘이 생겨서 이제는 변기 레버를 누르고 자동문도 손가락을 누를 정도로 힘이 생기셨다고, 상당히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증례입니다. 그래서 의과에서 이렇게 오래돼서 안 되는 코스팅 현상이라 하더라도
항암이 끝난 경우죠. 이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방에서는 도움될 수 있는 약 치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말초신경병증, 즉 항암제에 유발된 말초신경병증에 현대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의사 선생님, 완화 의료를 하는 암치료 의사님들의 한 77.2%는 가장 랭킹 1위로 양방 치료만은 안 되는 질환으로 감각저림, 감각저하로 손발저림으로 이걸 꼽으셨고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 가이드에 아직까지는 근거 있는 약물로는 들록세틴, 신발타가 거의 유일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충분한 해결이 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이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은 신경 손상병인데 신경이 축삭이 손상이 되고 혈류가 감소하고 염증이 누적되고 회복이 좀 실패되고 항암제의 누적 손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진통제로 해결이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의과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본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한약을 이용을 해서 임상연구를 해봤더니 탁상계 항암이라 해서 파케이탁셀, 도세탁셀,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에 해당되는데 특히 감각저림이라든가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차신계안을 썼더니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보호, 저림 완화한다는 일본의 임상연구가 다수 보고돼 있어서 실제로 이런 탁상계 항암의 부작용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백근계 항암이라고 해서 옥살리플라틴,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항암제가 특히 누적 신경 독성이 많이 심하고 특히 만성화가 되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염증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인삼양탕에 이런 신경 보호와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 백근계 항암은 의과에서 예방약도 없고 완화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데 호프2 임상 근거에서 그 기반으로 2020년에 일본의 의대에서 이런 게 백근계 항암에 특히 옥살리플라틴이나 이럴 때 인삼혈탕의 누적 독성을 예방도 하고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월등히 좋은 걸로 안 쓴가 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과에서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을 넘버원으로 일본 의사님들이 꼽고 있는 증상이 바로 누적 독성이 많이 발생하는 말초신경병증,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은 핵심적인 것이 신경세포 보호나 미소혈관의 개선이나 염증 억제나 NAD에서 회복이나 재생환경을 좀 많이 회복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항암이 끝나고 하는 것은 많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항암 중에 하는 것이 조기에 하는 것이 빠른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을 하고 나서 양방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항암 중에 같이 하는 것이 만성화가 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아서 항암을 끝까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서 선제 개입을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의과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항암제 부작용이죠.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한약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가이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